트럼프는 전 미국 이스라엘 스파이 조나단 폴라드가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란,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을 겨냥한 새로운 전선에 대해 이야기한 후 중동에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트럼프가 테헤란을 압박할 때 폴라드는 정보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펜타곤은 합의 없으면 공격 재개를 경고했고 네타냐후는 가자지구 군사 통제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2026년 5월 30일 토요일입니다. 폴라드의 발언은 증거로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미국의 압력이 수년간 안정된 척했던 지역의 가면을 벗기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동안 이란은 힘을 키웠고 지역 정부들은 그 공백을 메우려 했습니다. 전 미국 이스라엘 스파이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흘렸을까요? 왜 이란이 논란의 중심이 됐을까요? 트럼프는 이 폭로를 어떻게 포위망을 좁히는 데 활용할까요? 지금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너선 폴라드는 폭풍이 동쪽에서 오고 있다고 말하며 이스라엘이 이란 이후 더 큰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터키와 이집트를 다음 긴장 전선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이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란, 가자, 레바논과 관련된 위협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의 관점에서 평화에 대한 희망만을 거는 것은 약함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폴라드가 평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국 정보기관과 연관되어 이스라엘의 민감한 정보를 넘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이스라엘 정치 강경파로 활동하며 이 지역의 전쟁적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그럴듯한 연설보다 먼저 이 지역의 세력들은 전쟁, 국경, 영향력, 그리고 생존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란 문제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야톨라 정권은 수년 동안 핵 프로그램, 무장동맹 세력망, 그리고 하마스와 헤즈볼라 같은 단체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완전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판이 바뀌었다고 말하며 2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국방부의 경고는 이런 기조 변화를 더욱 강조합니다.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허언이 아닙니다. 이 발언은 정권에게 단순한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통제된 테러를 받아들이거나 계속 위협에 기대며 미국의 새로운 대응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협상의 문을 열어두지만 손잡이는 워싱턴이 쥐고 있습니다. 문을 닫을지 결정하는 것은 테헤란입니다. 이스라엘도 같은 압박 환경 속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가자지구에서 군사 통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약 60%에서 70%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진전은 하마스를 압박하고 국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왜 이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마스가 무장한 채로 재조직되고 외교적 발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좌파는 모든 것을 트럼프의 긴장 고조라고 부르지만 가자가 수년 동안 이란의 판 위에 말이 되었고 무장단체들이 민간인을 정치적 방패로 사용하며 이스라엘이 점점 더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시합니다. 조너선 폴라드의 발언은 두 가지 민감한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터키와 이집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터키는 지역 강국으로 성장하려 하고 이스라엘의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이란의 약화 이후 이슬람 세계에서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려고 합니다. 터키 외무장관 하칸 피다는 이스라엘이 이란 다음으로 새로운 적을 만들려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입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이란이 입지를 잃으면 앙카라가 무대의 일부를 차지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지역 강국이 목소리를 높이면 이스라엘도 셈법을 다시 짭니다. 갈등은 끝나지 않고 그저 장소만 바뀌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가자지구와 시나이 반도 때문에 등장합니다. 카이로는 팔레스타인 위기를 자국 내로 들여오고 싶지 않고 하마스가 국경 근처에서 재조직되는 것도 원하지 않으며 자국의 내부 안정을 해칠 수 있는 결정을 강요받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조너선 폴라드의 이집트 관련 발언이 경계심을 자아냅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이집트 공격을 지시해서가 아니라 가자지구의 움직임이 바로 이집트 국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군사적이면서도 정치적이고 영토적인 사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트럼프의 반대자들에게 불리한 서사가 전개됩니다. 폴라드가 다소 과장되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의 발언은 언론이 숨기려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나약한 정책은 중동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란에 성장 시간을 주고 하마스가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위협을 유지하고 지역 강국들이 입지를 시험하게 했을 뿐입니다. 트럼프가 혼란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혼란을 드러낸 것입니다. 트럼프의 논리는 목적이 있는 압박입니다. 그것은 전쟁을 위한 것도 감상적인 연설도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항로 봉쇄, 무장한 동맹 세력의 자금 지원, 이스라엘 위협과 같은 행동에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지역 전체를 극단주의자들에게 넘기지 않는 전략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터키와 이집트는 워싱턴이 다시 모든 움직임을 진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테헤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 정권이 검증 가능한 합의를 받아들인다면 트럼프는 갈등을 장기화하지 않고도 힘의 승리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정권이 시간 끌기에 집착한다면 추가 공격의 위협이 다시 논의될 것입니다. 이제는 백악관이 외교적 항의만으로 전략적 위협이 해결된다고 가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움직임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폴라드의 폭로는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란 이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만 동시에 왜 트럼프가 이 과정을 강력하게 이끌어야 하는지를 확인시켜줍니다. 워싱턴이 물러서면 현지 세력들이 다음 단계를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워싱턴이 약하게 개입하면 테헤란이 시간을 벌게 됩니다. 워싱턴이 적극 개입하면 모두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좌파가 불편해하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관용에 익숙해진 적들에게 중동을 더 이상 편안한 곳으로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전직 스파이의 발언은 마쿠에서 벌어지던 일을 드러냈습니다. 이란은 핵무력을 보존하려 하고 이스라엘은 안전마진을 넓히려 하며 터키는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이집트는 국경을 지키려 하며 미국은 다시 결정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트럼프와 함께라면 위협이 아름다운 말 뒤에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길 원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시험 단계에 들어갑니다. 테헤란은 보장을 제공할지 아니면 새로운 충돌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큰 위기 없이 가자 지구에서 어느 선까지 행동할지 계산해야 합니다. 튀르키예는 자신의 반응이 말에 그칠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집트는 다른 나라들이 문제를 시나이로 떠넘기지 않도록 하면서도 국경을 철저히 방어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규칙을 이해한 이점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면 결국 적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대신 치르게 됩니다. 저는 밀손 알베스 글로벌 국제문제 전문가이며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